인생을 망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누구를 만나야 도움이 될지를 고민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제 긴 인생을 돌아보면 성공은 대단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끔찍한 사람을 피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수학으로 치면 아무리 큰 숫자도 0을 곱하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0이나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쌓아올린 모든 노력은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그가 얼마나 똑똑한가, 얼마나 재능이 있는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침몰시킬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가, 바로 이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뒤집어 생각하기의 지혜를 인간관계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을 만날까를 묻기 전에 어떤 사람이 내 인생을 망치는가를 먼저 물으십시오. 그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은 평균 이상으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제가 평생을 투자와 사업 그리고 수많은 인간관계를 겪으며 뼈저리게 느낀 것은 피해야 할 사람의 유형이 아주 명확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마치 방사능과 같아서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을 병들게 합니다. 그 첫 번째 유형은 바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신뢰는 단순히 돈을 갚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을 목숨처럼 여기지 않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똑똑하고 재능 넘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상당수는 약속을 가볍게 여깁니다. 시간 약속에 늦거나 마감 기한을 어기거나 자신이 내뱉은 말을 상황에 따라 교묘하게 바꿉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과는 그 어떤 일도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다 해도 말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작은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선의의 거짓말이었다거나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를 대지만 사실 그들에게는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당장의 불편함을 모면하는 것이 더 중요할 뿐입니다. 작은 일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큰 일에서도 반드시 정직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계산착오로 더 받은 거스름돈을 돌려주지 않는 사람과 파트너가 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언젠가 회사에 자금의 손을 댈 기회가 왔을 때 그가 윤리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신뢰는 유리와 같아서 한번 깨지면 다시는 원래대로 붙일 수 없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끊임없이 그들을 감시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비용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말하자면 거래 비용이 너무 높은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일에 쏟아야 할 에너지를 동료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하고 검증하는 데 낭비하게 됩니다. 이건 레버리지가 아니라 오히려 짐을 지고 달리는 꼴입니다. 저는 멍청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일하는 편이 똑똑하지만 믿을 수 없는 사람과 일하는 것보다 100배 낫다고 생각합니다. 신뢰는 이진법과 같습니다. 1 아니면 0입니다. 99%의 신뢰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댐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면 결국 댐 전체가 무너지듯 아주 작은 약속이라도 상습적으로 어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의 등을 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사람을 곁에 두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은 구멍난 배를 타고 대양을 건너려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짓입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피해야 할 유형은
만성적으로 피해의식에 젖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자신에게 불공정하다고 끊임없이 불평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불행을 항상 외부의 탓으로 돌립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상사가 나빠서, 사회 구조가 잘못되어서 자신이 실패했다고 믿습니다. 물론 인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끔찍한 불운이 닥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불운을 딛고 일어서는 대신 그 속에 주저앉아 자신을 정당화하는 데 골몰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정신적인 마약입니다. 남 탓을 하면 순간적으로는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믿으면 자존심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마약에 중독되면 그 사람은 영원히 발전할 수 없습니다. 자기 연민은 가장 파괴적인 감정입니다. 그것은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꺾고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까지 갉아먹습니다. 피해의식은 질투와 아주 가까운 친척입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누군가의 성공을 깎아내려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질투만큼 어리석은 죄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죄악들은 쾌락이라도 주지만 질투는 오직 고통만을 줍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질투에 눈이 멀어 판단력을 잃습니다. 피해의식과 질투로 뭉친 사람 곁에 있으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음모론으로 해석하고 노력해봤자 소용없다는 패배주의에 물들게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하려 할 때마다 안 되는 이유를 100가지쯤 늘어놓으며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그들의 불행은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이들은 일종의 에너지 뱀파이어입니다. 만나고 나면 기분이 찝찝하고 힘이 빠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이런 유형일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입만 열면 남 탓을 하고 세상에 대한 원망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십시오. 그들은 늪과 같아서 발버둥 칠수록 여러분을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경계해야 할 유형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소위 지적 겸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운전기사의 지식입니다. 막스 플랑크가 노벨상을 받고 강연 투어를 다닐 때 그의 운전기사는 매일 그 강의를 들으며 내용을 통째로 외워버렸습니다. 하루는 운전기사가 플랑크에게 제안했습니다. 교수님, 매일 똑같은 강의를 하니 지루하시죠? 이번 민행 강연에서는 제가 교수님 흉내를 내고 교수님이 제 모자를 쓰고 청중석에 앉아 계시죠. 플랑크는 승낙했고 운전기사는 완벽하게 강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한 물리학자가 손을 들고 까다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운전기사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민행 같은 선진적인 도시에서 이렇게 단순한 질문이 나올 줄은 몰랐군요. 그건 제 운전기사도 대답할 수 있으니 그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이 유머는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현실에는 자신이 운전기사인지 플랑크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들은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마치 전문가인 척 떠들어댑니다. 특히 투자 세계에서 이런 사람들은 치명적입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모한 확신을 가지고 위험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잘못되었을 때조차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상황이 특수했다라거나 운이 없었다라는 식으로 변명하며 넘어갑니다. 자신의 능력 범위를 파악하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설령 아는 것이 적더라도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무지를 감추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전문 용어를 남발하며 허세를 부리는 사람은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그 폭탄은 반드시 터지게 되어 있고 그 파편은 곁에 있는 여러분에게까지 튈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것에서 나옵니다. 모르는 것을 안다고 우기는 사람과는 대화조차 시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세 가지 유형만큼이나 위험한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매력적인 나쁜 사람입니다. 우리는 흔히 악당이 험악한 인상을 하고 있을 거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여러분을 가장 크게 속이는 사기꾼들은 대부분 유머러스하고 매너가 좋으며 심지어 관대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을 좋아해 주는 사람, 매력적인 사람에게 비판적인 잣대를 들이대기 힘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호감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이 편향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도덕적 결함을 저 사람은 원래 자유로운 영혼이라서 그래라며 합리화해 줍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인성과 매력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나쁜 의도를 숨기기 위해 매력을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겉모습이 화려하고 말이 청산유수 같은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과거 행동과 평판을 더욱 냉정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의 궤적을 봐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범하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가 노력하면 저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오만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성격적 결함이나 뿌리 깊은 태도는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것이라 여러분의 조언이나 노력으로 고쳐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썩은 나무로는 조각을 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내가 잘해주면 변하겠지, 이번 한 번만 넘어가주면 달라지겠지 라는 희망 고문 속에 자신을 가둡니다. 이것은 매몰 비용의 오류와 같습니다. 이미 들어간 시간과 정이 아까워서 앞으로 더 큰 손해를 볼 것이 뻔한 관계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돕는 것과 독을 품은 사람을 껴안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야 할 경영자입니다. 경영의 첫 번째 원칙은 손실을 줄이는 것입니다. 회생 불가능한 관계에 에너지를 쏟는 대신 그 에너지를 여러분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쓰십시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를 성장시키지만 어떤 관계는 우리를 파멸로 이끕니다. 안타깝게도 나쁜 관계의 파괴력은 좋은 관계의 영향력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맑은 물에 잉크 한 방울만 떨어져도 전체가 검게 변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사귈 때 누가 좋은 사람인가를 찾기보다 누가 위험한 사람인가를 먼저 가려냅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자기 방어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도 사기꾼 한 명, 불평불만자 한 명, 무능하면서 고집 센 사람 한 명과 엮이면 인생은 걷잡을 수 없이 꼬여버립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복리의 마법은 작동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신뢰와 지혜가 복리로 쌓여 엄청난 자산이 되지만 나쁜 사람들과 함께하면 불신과 사고가 복리로 늘어나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사람을 가려 사귀면 너무 외롭지 않을까요? 또는 너무 계산적인 것 아닙니까? 라고 말이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썩은 사과가 가득한 상자 속에 싱싱한 사과 하나를 넣어둔다고 해서 썩은 사과들이 다시 신선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싱싱했던 사과마저
금방 썩어버리고 맙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에게 쓸 에너지를 아껴야 정말 소중하고 배울 점이 많은 사람들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책임을 지는 태도입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끊어내는 것은 여러분의 시간을 지키는 일이고, 피해의식에 젖은 사람을 멀리하는 것은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일이며, 지적 겸손이 없는 사람을 피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쁜 사람들과 시끄럽게 어울리는 것보다 혼자서 책을 읽고 사색하는 시간이 100배는 더 유익합니다. 물론 사람을 단번에 파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신뢰할 수 없어 보이는 사람이 의외로 의리가 있을 수도 있고, 겉으로는 겸손해 보이는 사람이 속으로는 오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 관찰하면 패턴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작은 약속을 어길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사과하고 바로잡으려 하는지, 아니면 상황 탓을 하며 넘어가는지 말입니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남을 비난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책임을 찾는지 보십시오. 모르는 주제가 나왔을 때 솔직하게 모른다고 하는지, 아니면 아는 체를 하며 말을 돌리는지 보십시오. 이 작은 신호들이 모여 그 사람의 본성을 말해줍니다. 말보다는 행동을, 그리고 한두 번의 큰 행동보다는 반복되는 작은 습관을 눈여겨보십시오. 사람의 본성은 위기 상황이나 이해관계가 엇갈릴 때 비로소 그 민낯을 드러냅니다. 평화로울 때는 누구나 신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익이 충돌하거나 공경에 처했을 때 남을 밟고 올라가는지, 아니면 손해를 감수하고 원칙을 지키는지 보십시오.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얼굴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의 직감을 믿으십시오. 인간은 수만 년 동안 진화해 오면서 위험한 사람을 감지하는 본능적인 레이더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와 대화할 때 속이 불편하거나 어딘가 싸한 느낌이 든다면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대뇌는 속일 수 있어도 여러분의 본능은 속이기 어렵습니다. 그 불편함은 여러분의 무의식이 과거의 경험 빅데이터를 돌려보내는 경고 신호일 확률이 높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을 제시하거나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과도하게 친밀감을 표시하는 사람 역시 경계 대상 1호입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진리는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종종 정 때문에 혹은 네트워크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해로운 관계를 질질 끌고 갑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손절한다는 것에 큰 죄책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예정을 생각해서 업계가 좁으니까 라는 핑계로 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암세포를 잘라내는 것을 잔인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정원의 잡초를 방치하면 결국 꽃과 나무는 죽고 맙니다. 잡초를 뽑는 수고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빈자리는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사람들로, 혹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여러분 자신만의 시간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나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뺄셈이 아니라 덧셈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결국 인생의 질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하지 않느냐에 더 크게 좌우됩니다. 훌륭한 사람을 찾는 것은 운이 따를 수 있지만 해로운 사람을 피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십시오. 약속을 생명처럼 여기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며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배우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곁에 두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유유상종이라는 말은 과학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신뢰할 수 있고 긍정적이며 겸손한 사람이 된다면 비슷한 결을 가진 사람들이 자석처럼 끌려올 것입니다. 좋은 새는 좋은 나무를 가려 안고 현명한 사람은 함께 갈 것을 가려 사깁니다. 저는 평생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만드는 것을 즐겨왔습니다. 인간관계도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나를 망칠 사람을 철저히 배제하는 것. 이 단순한 원칙 하나만 지켜도 여러분의 인생은 놀랍도록 평온하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멀고 험하지만 망하는 길은 아주 가깝고 넓습니다. 그 넓은 길로 여러분을 손짓하는 사람들을 경계하십시오. 그들의 손을 뿌리치는 용기가 어쩌면 여러분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투자 결정이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함량 미달의 인간들 때문에 낭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명한 농부는 가을의 수확을 위해 봄부터 잡초를 뽑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가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